몸집은 작지만 개미는 식물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하늘을 뚫을 듯한 거대한 나무도 개미 앞에선 속수무책이죠.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정글 속. 이곳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일대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로 잎사귀를 이고 가는 잎군 개미들의 행렬이지요. 큰 일개미는 톱날처럼 생긴 턱을 사용해 잎사귀를 자릅니다. 인류 재단사의 솜씨도 이들을 못 따라갈 정도죠. 초원을 휩쓸어 먹어치우는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식욕도 개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잎군 개미가 덤벼들었으니 이 나무도 며칠 후면 벌거숭이가 될 겁니다. 개미들은 저보다 더 큰 잎사귀를 물고 집으로 갑니다. 이 행렬은 때로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사실 잎군 개미는 지구상 최초의 농사꾼으로 더 유명합니다. 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는 개미는 농사를 짓습니다. 큰 일개미들이 가져온 잎을 작은 일개미들이 잘게 부순 후 버섯균을 파종해 정성 들여 키웁니다. 단백질과 당분이 풍부한 균사체는 개미들의 먹이가 됩니다. 무려 5천만 년 동안 이어온 잎군 개미들의 생활 방식이지요. 매년 새로 자란 잎의 5분의 1을 먹어치우는 약탈자들과 다 빼앗기고 죽음을 맞는 나무들. 이것이 끝일까요? 식물은 지능적이며 때론 잔혹하기까지 한 생존 전략을 숨기고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의 열대 우림. 이곳엔 독특한 식습관을 가진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네펜데스란 이름의 식충식물입니다. 보통 식물은 필요한 미네랄을 토양에서 얻고 광합성을 해서 먹고 살죠.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충식물이 선택한 방식은 사냥입니다. 네펜데스의 주머니, 즉 포충랑은 잎 끝에서 시작됩니다. 덩굴 손끝이 부풀며 주머니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죠. 포충랑이 자라면 무늬가 생기고 뚜껑이 열립니다. 주머니가 완성되기까지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뚜껑은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곤충과 벌레를 유혹하기 위해 통 입구에선 꿀을 분비합니다. 네펜데스의 화려한 색깔과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개미가 찾아옵니다. 주머니 입구엔 개미가 좋아하는 꿀과 양분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죽음의 덫일 뿐이지요. 입구는 동그랗게 말려 있는 데다 꿀이 있어 쉽게 미끄러집니다. 일단 빠지면 내부의 미끄러운 벽 때문에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네펜데스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소화액으로 개미를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한 후
껍질만 남길 것입니다. 식충식물의 사냥술은 놀라울 만큼 영리하고 또 빠릅니다. 물속에 사는 통발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식물입니다. 통발은 물에 떠다니며 살아갑니다. 토양에 비해 양분이 부족한 물속에 살기 때문에 따로 영양 보충이 필요하죠. 가지 사이에 좁쌀만큼 작은 크기로 잔뜩 붙어있는 것은 벌레를 잡기 위한 주머니입니다. 뿌리 대신 이 주머니로 사냥을 해 양분을 얻는 것이지요. 통발이 주로 사냥하는 것은 장구벌레와 물벼룩입니다. 장구벌레가 가까이 가자마자 주머니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은 종료됩니다. 자세히 보면 통발의 주머니엔 촉수가 나 있습니다. 건드리는 순간 진공청소기처럼 벌레를 빨아들이죠. 뚜껑이 닫히면 벌레는 질식해 죽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1초에 천장을 찍는 고속 촬영을 시도해 봅니다. 촉수를 건드리자 물과 벌레가 같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통발의 사냥은 순식간입니다. 대체 식물은 언제부터 이런 전략과 기술을 갖게 된 것일까요? (45억 년 전) 갓 태어난 지구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온실가스로 가득 찬 대기와 뜨겁고 짠 바닷물이 전부였죠. 그렇게 수억 년이 흐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것이죠. 호주 서부해역. 여기서 서식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35억 년 전 광합성을 시작하고 산소를 생산해낸 세균이 만든 것이죠. 작은 세균에서 이끼로 식물은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 (4억 년 전) 고생대 실룻 이야기. 바다를 벗어나 육지로 나온 최초의 식물은 쿡소니아였습니다. 반으로 갈라진 줄기 끝에 포자가 달린 식물이었죠. 이 초기 식물은 번식과 수분 유지를 위해 물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육상식물의 조상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제주도 남부 해안가. 솔잎나는 유력한 최초의 육상식물 후보입니다. 솔잎나는 잎도 뿌리도 없습니다.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줄기는 원시식물이란 징표죠. 잎 대신 줄기로 광합성을 해야 하니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번식도 포자를 이용합니다. 줄기에 매달린 포자낭에서 포자가 성숙하면 바람에 날아가 습한 곳에 떨어져 번식을 하지요. 육지로 올라온 식물들은 약점을 놀라운 혁신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지구에 최초로 나무가 등장한 건 3억 7천만 년 전, 바로 아케옵테리스였습니다.
커다란 기둥과 쭉 뻗은 가지, 이따운 잎을 가진 나무로 깃털 모양의 잎사귀 때문에 먼 옛날의 날개란 뜻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8m 높이까지 자라는 아케옵테리스는 오늘날의 침엽수와 비슷한 모습이었지요. 이 나무는 당시 널리 번성해 황량했던 지구에 처음으로 숲을 만들었습니다. 비늘 무늬가 아름다운 이 화석은 레피도덴드론이란 나무의 것입니다. 3억 년 전에 등장한 레피도덴드론은 10층 건물 높이만큼 자랐습니다. 큰 키와 무성한 나뭇잎으로 왕성한 광합성 작용이 가능했고 지구 전체의 습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기는 나무가 뿜어낸 산소로 넘쳐났습니다. 곤충도 거대했죠. 지구상 최대 곤충이었던 메가네우라는 날개폭이 무려 70cm나 됐습니다. 식물이 번성하며 지구 생태계는 풍성해졌습니다.